안녕하세요. 수달쌤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프트웨어 정보영재 모의고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교재를 한 번씩 풀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용을 잘 알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내용이 더 재미있겠지? 그제?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도 더 쏙쏙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선생님과 몇 문제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보면 1회 영재성 검사, 소프트웨어 영재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원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영재 혹은 정보 영재, 로봇 영재 이런 친구들이 풀어보면 좋은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소프트웨어나 정보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일반적인 창의성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각 회의 1번 문제는 이렇게 일반 창의성. 자, 다음은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설명이다.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에서 추출한 경유를 대신해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만든 연료이다. 바이오 디젤은 경유와 매우 비슷한 연소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유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운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이오 디젤이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5가지 한번 예상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변화 어떤 거 적었니? 1번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그거야. 농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이미 농업은 굉장히 중요해. 그지? 우리가 먹는 식량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잖아. 그지? 그런데 농업을 통해서 만든 식물이나 동물에서 기름까지 뽑아낸다고? 그러면 농업이 더 중요해지겠지. 그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대신 할 거니까 환경 오염에 그 다음에 자원 고갈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적게 받겠지. 영향을 적게 주겠지. 실제로 석유를 추출할 때 추출하는 게 아니고 그 유전에서 석유를 뽑아낼 때 유전에서 뽑아낼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도 많이 발생시키게 되지. 지금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화석 연료에 의한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자원 고갈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날 산유국이라고 하지. 기름이 나서 기름을 팔아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산유국 같은, 그지? 산유국의 생활이 산유국의 어떤 경제 이런 게 불안해질 수 있겠지. 붕괴될 수도 있어. 그지? 그 나라들은 경유를 팔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이런 거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또는 그냥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을 받고 버리는 이런 지금은 버리려면은 돈 내고 버리잖아.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서 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량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식물성 기름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활용해서 연료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이 남는다고 경유를 만들어 버리면 다른 나라에 식량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 테니까 식량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디젤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 그 바이오디젤이 무엇인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예상해보고, 이러한 예상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논리적이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창의성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이런 내용인데 어떤 건지 보면 상자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구슬 41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 10개의 구슬은 빨간 거. 써야겠네. 빨간 구슬 10개. 그 다음에 파란 구슬 9개. 맞나? 10개의 구슬은 빨간색, 9개의 구슬은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 구슬 8개. 그 다음에 초록 구슬은 7개. 흰색 구슬 7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합하면 41개 맞아? 10, 20, 20, 30 맞는 것 같다. 그지? 상자안을 보지 않고 같은 색 구슬을 반드시 9개 이상 꺼내려면 적어도 몇 개의 구슬을 꺼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적어도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거 문제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있는데 같은 색 구슬을 반드시 9개 이상 꺼내야 돼? 9개 이상 꺼내야 돼? 9개 이상 들어있는 게 빨간색, 파란색 뿐인데? 그러면 난 몇 개면 꺼내면 된다고? 9개 꺼내면 되지. 빨간색 연속해서 9개 꺼내면 되지. 파란색 연속해서 9개 꺼내면 되지. 왜? 난 금손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 없겠지. 그지?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금손이라는 가정이 아니야.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9개 이상 꺼내려면 여러분의 손이 완전 썩은 똥손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완전히 운이 나쁜 경우를 생각해야 돼. 그래야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9개 이상을 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진짜 운이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일 거야? 먼저 흰색 공만 7개를 먼저 뽑아. 그지? 우리의 목표는 같은 색 9개 꺼내는 거야. 그 다음 초록색 공 7개를 연속해서 뽑아. 그 다음에 노란색 공 8개를 연속해서 뽑아. 좋아, 이제 흰색과 빨간색과 파란색 남았으니까. 그런데 진짜 똥손이야. 운이 없어. 어떻게? 파란색 공을 8개까지만 뽑았어. 그 다음에 빨간색 공을 8개까지 뽑았어. 이제 공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2개는 빨간 공, 하나는 파란 공. 맞냐? 그지? 이만큼 공이 뽑았단 말이야. 진짜 운 없지. 완전 똥손.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하나만 꺼내면 빨간색이 9개가 되든지 파란색이 9개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9개 이상, 완전 똥손일 때도 반드시 9개 이상 꺼내려고 한다면 그 다음 공을 하나 더 꺼내야 빨간 공이 9개, 파란 공이 9개, 둘 중에 하나는 9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꺼내야 되는 구슬은 적어도 몇 개입니까? 얘는 더하면 얼만데? 8, 5, 40. 8, 5, 40, 39개지. 39개. 그래서 39개를 뽑으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무리 똥손이라 하더라도 같은 색깔 구슬을 9개는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반드시 이런 단어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다음을 읽고 주어진 그래픽을 생성하기 위한 명령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다음 반복 명령의 예를 보시다. 반복 A 50, 80은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괄호 속의 동작을 A는 50부터 A는 80까지 연속적인 값에 대해 반복하도록 지시한다. 뭔가 말이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보잔 말이야. 종이는 빵, 연필은 100이야. 여기는 종이, 여기는 연필.
그래서 얘네가 의미하는 것은 색을 의미하는구나. 그지? 색을 의미하는구나. 자, 반복 A는 50부터 80이야. 50부터 80이래. 50부터 80 찍어봐. 50부터 80 찍어봐. 50이 여기가 아니잖아. 50이 여기잖아. 그지? 찍어봤더니 반복 구문에 들어있는, 반복 명령문에 들어있는 수는 이 종이에 가로축을 의미하는 거니, 세로축을 의미하는 거니? 이거 세로축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50부터 80까지 범위 중에서 어디서부터? 20부터 선 40까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쭉쭉 쉴 새 없이 이렇게 그어버려라. 이게 이 명령어의 의미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반복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그려보자고. 먼저 종이는 무슨 색인데? 종이는 빵. 그지? 연필은 까만색이니까 100 이렇게 주고, 반복 구문은 반복은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로축, 세로의 값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A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0까지 반복해라. 무엇을 반복하는데? 선을 그리는 것을 반복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0에서부터 어디까지? 60까지. 선 20부터 A를 반복해라. 어디까지? 40까지 A를 반복해라. 자, 이렇게 주어진 내용이 어떤 그림인지 확인하면 각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의미를 파악했다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명령어였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내용들, 그 내용 만들어진 내용들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물, 그 결과물을 통해서 거꾸로 내용을 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수학을 몇 학년까지 공부했든 상관없죠. 그죠? C 언어를 공부했든 안 했든 코딩을 했든 안 했든 전혀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보영재를 준비하는데 아직 C 언어도 안 하고 코딩도 안 하고 프로그래밍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관심만 있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문제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자. 알겠지? 안녕.